안녕하세요. 뇌를 자극하는 TCP/IP를 위한 동영상 강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상 강좌는 뇌를 자극하는 TCP/IP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책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몇몇 내용은 책의 내용을 숙지했다는 가정하에 진행되므로 원활한 학습을 위해서는 책을 구입할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의 강좌는 지금부터를 준비하기 위한 워밍업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프로그래밍 언어와 함수를 이용해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간단한 원리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소켓 함수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작동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작동하는 서버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술을 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논리의 흐름을 코드로 구현한 실행 객체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즉, 우선 프로그램으로 작업하고자 하는 그 작업의 흐름을 정의하고 그 흐름에 맞게 코드를 배치하면 그게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흐름을 정의하면 절반은 끝낸 거라고 볼 수 있죠. 네트워크는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인프라로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필요한 요소는 송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전령입니다. 인간은 추상화를 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상화시키죠. 이 과정을 추상화시킨 결과 19세기 전화가 발명되고 근 2세기 걸쳐서 전화망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전화가 한 단계 더 확장해서 인터넷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은 전화망의 통신 메커니즘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화망을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전화망을 빗대어서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망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전화망에 접속할 노드, 즉 전화기를 추가하는 겁니다. 인터넷망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인터넷망에 접속하기 위한 노드를 추가하는 겁니다. 물론 전화를 놓지는 않습니다. 전화 대신 필요한 것은 소켓입니다. 이 소켓이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에 연결시켜주는 접점 역할을 합니다. 자, 노드에 전화를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링크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망에 연결된 상태는 아니죠. 어떤 네트워크에 참여하려면 전체 네트워크에서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할당되어야 합니다. 즉, 아이덴티티를 부여해야 합니다. 전화기에 유일한 전화번호를 부여해야 비로소 전화망의 일원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전화망과 전화 사이에 링크가 개설되는 거죠. 우리는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소켓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터넷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전화망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켓도 유일하게 구분되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야 인터넷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 IP 주소와 포트 번호입니다. IP 주소로 전체 네트워크에서 컴퓨터의 위치를 특정하고 포트 번호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화를 연결하는 이유는 전화망 너머에 있는 누구에게 전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전화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망 너머에 있는 상대방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켓으로 인터넷에 연결한 이유는 인터넷망 너머의 어떤 프로그램에 연결하기 위함입니다.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네, 상대방의 컴퓨터를 찾아가기 위한 IP 주소와 그리고 찾아낸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찾아가기 위한 포트 번호입니다. 흐름이 완성된 것 같군요.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흐름이 두 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화를 거는 측의 흐름 하나, 그리고 전화를 받는 측의 흐름 하나, 이렇게 둘입니다. 소켓 역시 연결하는 측의 흐름과 연결을 기다리는 측의 흐름이 다르리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한 두 개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송신 측은 소켓을 만들고 포트 번호를 부여한 다음 상대 IP 주소와 포트 번호로 연결을 요청하고, 그리고 연결이 되면 통신을 하고 종료하면 됩니다. 수신 측은 소켓을 만들고 포트를 부여한 다음 해당 포트로 상대방의 연결을 기다리고 통신을 하고 종료를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완전한 흐름입니다. 프로그래머는 이 흐름의 각 과정을 코드로 완성하면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소켓 API입니다. 즉, 각 과정에 맞는 소켓 API를 선택해서 배치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제 각 흐름에 맞는 소켓 함수를 알아보고 이를 조립하여 완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룰 함수는 소켓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인터넷으로 통할 수 있는 통신 잡점을 만들어 줍니다. 소켓 함수는 3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소켓의 사용 영역, 소켓의 유형, 그리고 사용할 프로토콜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메인입니다. 전자통신기기를 예로 들어보죠. 전자통신기기도 다양한 영역에서 작동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생활 무전기와 같이 수킬로미터 이내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게 있는가 하면 국가 영역 혹은 전 지구적인 영역에서 사용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목적은 전자통신을 위한 것으로 모두 같지만 영역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기가 사용됩니다. 컴퓨터 네트워크에도 사용하는 소켓도 다양한 영역의 소켓이 있습니다. 인터넷 영역에서 사용하는 소켓이 있는가 하면 컴퓨터 영역에서 다루는 소켓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인터넷 영역에서 사용하는 소켓을 만들려면 AF_INET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컴퓨터 내에서 사용하는 소켓을 만들려면 AF_UNIX를 사용하면 됩니다. AF_UNIX는 컴퓨터 내에서 프로세스 간 통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중에 따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다른 영역의 소켓이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켓을 사용할 영역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영역이라고 해도 다양한 통신 형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라디오 방송이지만 FM과 AM이 따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소켓 역시 동일한 영역이라도 서로 다른 형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영역, 즉 AF_INET 영역의 경우에도 UDP와 TCP 두 가지 서로 다른 소켓 형식이 존재합니다. FM 라디오는 FM 수신기로 들어야 하듯이 소켓도 동일한 소켓 형식끼리만 통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타입과 프로토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들 타입과 프로토콜은 한 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숙지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TCP 통신이라면은 소켓 스트림과 IP 프로토 TCP, 그리고 UDP 통신이라면 소켓 D그램과 IP 프로토 UDP를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소켓 타입이 더 있긴 하지만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며 그걸 사용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켓 함수의 매개 변수를 모두 다 다뤘습니다. 이들 매개 변수를 조합하면 대개의 경우 다음 둘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95% 이상의 인터넷 프로그램들이 이 두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TCP 소켓, 두 번째는 UDP 소켓을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들 소켓 유형의 특성은 다음 강좌에서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소켓 함수가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0보다 큰 값을 반환합니다. 이때 반환값은 소켓을 가리키는 값입니다. 이 값은 소켓을 가리키는 숫자라는 의미에서 소켓 지정 번호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소켓 관련 함수들은 소켓 함수로 만들어진 소켓 지정 번호로 소켓 지정 번호를 매개의 번수로 받아서 특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소켓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연결을 요청해야 되겠죠? 인터넷 너머에 있는 소켓을 원격 소켓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커넥트 함수를 이용하면 원격 소켓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총 3개의 매개 변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소켓 함수로 만든 소켓 지정 번호입니다. 커넥트 함수는 원격 소켓에 연결하기 위한 함수입니다. 원격 소켓에 연결하려면 뭐가 있어야 할까요? 네,
컴퓨터를 찾아가기 위한 IP 주소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찾아가기 위한 포트 번호가 필요합니다. 바로 두 번째 맥의 변수로 원격 소켓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켓 ADDR in 구조체의 멤버 변수를 조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죠. 다음은 소켓 ADDR in 구조체를 이용해서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지정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해야 하는 값은 총 3개입니다. 먼저 신 패밀리인데 소켓과 동일한 값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되는 도메인을 말하는 거죠. AF 소켓에서 인터넷 영역으로 사용하기를 결정했다 하면은 신 패밀리도 동일한 값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다음은 인터넷 주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 번호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들 값을 모두 지정하고 커넥트 함수로 호출하면 원격 소켓에 연결합니다. 이 경우에는 118.234.19.87의 컴퓨터를 찾고 그래서 8080 포트에 기다리고 있는 소프트웨어로 연결을 요청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매개 변수는 커넥트 함수에게 두 번째 매개 변수의 데이터 크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인터넷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소켓이 여러 유형이 있는 거죠. 이 때문에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지는 값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커넥트 함수는 두 번째 오는 매개 변수의 데이터의 크기를 알 수 없으므로 세 번째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두 번째 오는 데이터의 크기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겠죠. 예컨대 다양한 자료 구조에 대해서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공적으로 연결되었다면 이제 데이터 통신을 하면 됩니다.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함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함수는 소켓에서 제공한 함수들 send, receive, send to, receive from입니다. 다음은 파일 입출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read, write 같은 함수들입니다. 파일 입출력 함수는 윈도우를 제외한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는 모든 장치를 파일로 보는데 이 때문에 일반 파일 함수를 소켓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죠? 윈도우는 소켓을 파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켓 함수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름만 봐도 어느 게 읽기 함수고 어느 게 쓰기 함수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함수들은 이름만큼이나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소켓 함수와 파일 함수를 막론하고 사용 방법도 비슷합니다. 모두 소켓 지정 번호를 매개 변수로 가집니다. 그리고 쓰고 읽기 위한 버퍼를 가지고 그 크기를 지정하면 됩니다. write 경우에는 쓰고자 하는 데이터의 크기 그리고 읽고자 하는 경우에는 읽을 데이터의 크기를 명시해 주면 됩니다. 소켓 함수의 경우에는 플래그라는 별도의 매개 변수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이제 소켓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값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연결 종료입니다. 유닉스라면은 클로즈로 닫을 수 있습니다. 클로즈는 파일을 닫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인데 유닉스는 소켓도 파일로 보기 때문에 그대로 클로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는 클로즈 소켓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의 흐름과 이 흐름을 완성하기 위한 함수 선택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살을 붙이면 완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뭔가 부족하죠? 통신은 대상이 인간이든 컴퓨터이든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최소한 2명이 참가해야만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흐름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껏 만든 흐름은 연결을 요청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걸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반대로 원격에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기다리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즉 완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흐름을 만들려면 서버와 클라이언트 흐름이 함께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인터넷 너머에서 연결을 기다리는 서버 프로그램의 흐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도 기본적으로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전화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전화를 들고 대화를 하고 전화를 끊고 그 과정 모두 같잖아요.
딱 하나 다른 과정이 있다면 바로 전화를 기다리는 거죠. 소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유일한 차이점은 서버는 기다린다는 점입니다. 서버 측 프로그램 함수의 흐름입니다. connect 함수가 빠지고 그 자리를 기다리기 위한 함수 3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accept 함수는 그 이름만으로도 기다리기 위한 함수라는 걸 직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bind와 listen 함수가 무언지 궁금해지는군요. 이들은 기다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들입니다. 왜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ind 함수는 소켓을 인터넷 주소에 bind 하기 위해서, 즉 묶어주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서버 프로그램은 어떤 포트에서 기다릴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클라이언트가 프로그램을 그 포트로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묶어주는 방법은 connect 함수와 마찬가지로 소켓 ADR 구조체 멤버 변수를 조작하면 됩니다. 소켓의 패밀리, 소켓 타입을 지정하고, 그리고 기다릴 주소를 지정하고, 그리고 기다릴 포트를 명시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inaddrn은 모든 주소를 기다리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값들을 설정하고 나서 bind 함수를 호출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제 bind 함수를 성공적으로 호출해서 프로그램을 포트에 연결시켜 줬습니다. 다음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한 번에 하나의 서버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서버는 많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웹서버의 경우에는 초당 수십에서 수백 건의 요청이 있을 수도 있겠죠. 때때로 앞서 연결한 클라이언트와의 데이터 통신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경우 새로운 클라이언트 요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끊어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약간의 시간을 두고 대기하도록 해야 할까요? 당연히 약간의 시간을 대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listen 함수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대기하는 수신 대기열을 만들어 줍니다.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오면 이 요청은 먼저 수신 대기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룰 accept 함수를 이용해서 요청을 꺼내가는 식으로 작동을 하죠. 클라이언트의 연결이 대기열에 쌓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져와서 처리해야 되겠죠. accept 함수를 이용해서 수신 대기열에 있는 연결 요청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성공적으로 실행하면 새로운 소켓을 만드는데 이 소켓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연결이 되는 소켓입니다. 그래서 이 소켓을 연결 소켓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accept 함수의 매기 변수로 사용되는 소켓과는 전혀 다른 소켓입니다. accept의 소켓은 요청을 듣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켓입니다. 듣기 소켓이라고 부르죠. 듣기 소켓과 연결 소켓을 분리하는 이유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소켓을 다루기 위함입니다. 만약 소켓이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은 하나의 클라이언트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accept 함수로 소켓을 분리함으로 듣는 부분과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을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에 2개 이상의 소켓을 다루게 되는데 동시에 2개 이상의 소켓을 다루는 방법은 다른 강좌를 통해서 차차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버 프로그램의 흐름과 각 흐름에 배치한 함수들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의 흐름이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켓 함수로 소켓을 만들고 accept로 기다리면 클라이언트는 connect 함수를 이용해서 연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서버의 경우에는 bind 함수를 호출하고 그리고 listen 함수로 연결 대기열, 수신 대기열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추가되겠죠. 그래서 연결 요청하고 성공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read,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서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가 끝났다면은 close 함수를 호출해서 연결을 종료하면 되죠. 여기에 살을 붙이면 완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코드는 책에 소개되어 있으므로 간판에서 직접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머릿속의 지식을 코드로 옮겨서 컴파일하고 테스트해서 몸으로 체화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정리하고 이번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은 컴퓨터와 컴퓨터 연결이 아닙니다. 컴퓨터 연결로 보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인터넷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연결로 봐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컴퓨터 내에 위치합니다. 그러므로 연결할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IP 주소로 컴퓨터를 찾고 그 다음에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찾아야겠죠. 우리는 밑바닥부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켓이란 유용한 도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터넷 프로그램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쌍으로 구성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4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인터넷에는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델이 있고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그 여러 모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델들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대한 얘기는 다른 강좌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좌 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